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갑술 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갑술 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갑술이라는 일주를 보면은요, 위에 있는 것이 목기운이고 밑에 있는 것이 토기운입니다. 우리가 일주를 딱 봤을 때에는 이것이 우선 양으로 되어 있느냐 음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갑술 일주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를 봤을 때 천간은 양으로 되어 있고 지지는 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양이면 양, 음이면 천간 지지가 똑같습니다. 이 술토는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운이 뭐예요? 돈도 나타내고, 육친관계에서 남녀 공통으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성운이라는 게 돈을 나타낸다 그랬을 때, 내가 재성운을 지지에 깔고 있으니까 먹고 살 복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아버지도 나타내고 여자도 나타내고 돈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갑술일주인 사람은 아버지 복도 좋고 여자 복도 좋고 재물 복도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6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10년 대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진토가 있어가지고, 월지가 진토가 있어갖고 진술충이 된다, 그럼 배우자궁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단지 갑술이라는 일주 하나만 보고 재물 복이 좋을 거야, 아버지 복이 좋을 거야, 이렇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것이 토기운으로 우리가 이것을 재고라 그러잖아요. 창고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특히 토기운이 재성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술일주가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기회만 잘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하고 상극입니다. 왜 상극이에요? 토기운이 뭘 극해요? 수기운을 극하죠. 그럼 여기에서 수기운이 뭐예요? 인성운입니다. 인성운은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 재성운은 여자를 나타내는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있어요. 그럼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을 나타내잖아요. 물질을 나타내고 사람의 욕망을 나타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분히 학문 탐구를 하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갑술 일주 자체가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학문 탐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에 대한 욕망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월급 생활하면서 만족하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결국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지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일주처럼 일주에 나와 있는 대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밝히겠어요? 여자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 사주에서는 돈하고 여자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가 돈이 많다, 그러면 못생겨도 여자가 붙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만나려면 뭐 장동건처럼 아주 특별한 미남이거나 아니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남자가 아닌 한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돈 벌면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벌어도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밑에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 재성운을 깔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재성운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도 돈을 좀 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갑술 일주는 재물적인 부분에서 좀 변동이 많은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갑술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또 이 술토를 동물로 봤을 때는 개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개라는 동물이 어때요? 주인에게 충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술일주인 사람을 딱 고용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개라는 동물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주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일주라는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글자 그리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갑술일주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12살 때 이분의 지인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참 딱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올해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겠죠. 아버지는 8살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8살에 결핵으로 사망했는데 혼외자로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이 아들을 버렸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외자라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뭐 이 아이를 버렸다는 건지 어머니랑 살다가 아니면은 어머니가 그냥 포기했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8살에 결핵으로 사망했고 혼외자로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요. 시설이라는 게 고아원을 말하겠죠. 그래서 시설 내에서 고등학생 형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성폭행도 같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그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진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 8살에 사망한 이 아버지 친구분이 내 친구 아들인데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이민월, 갑술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목화토금수 오행도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잘 보세요. 지지에 술토하고 미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축토가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살서부터 11살까지 신축대운의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2살서부터 11살이면 언제예요? 갓난아기 때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갓난아기는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유아기 시절에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됐어요. 부모 보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2살 때 이제 신축대운의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삼형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축술미 3개가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뭐가 깨져요? 재성운이 깨지죠. 재성운이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8살 때 사망하고 아이가 시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고아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운을 봤을 때 12살서부터 21살까지 경자대운은 어때요? 천간이 충하죠. 갑경충으로 천간이 충합니다. 그러면 12살서부터 21살까지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른 데도 아니고 사랑도 못 받으면서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0대를 어린 유아기하고 이제 청소년 시절을 경자대원에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오늘 봤을 땐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아이가 12살이 됐고 이 사연을 보내줬을 때 이제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됐거든요. 경자대운이. 그런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22살 기해대운서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32살 무술대운도요. 이 위아래로 토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참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여자분인데 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다 그래요. 엄마는 장사를 해갖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부모 보기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부잣집 며느리로 출가를 했다 그래요.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부모가 너 그 사람이랑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며느리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결혼을 했더니 그 남자가 신혼여행서부터 폭력을 행사했대요. 그래서 계속 얻어맞았답니다.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서 10년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 둘 낳고 이혼을 했어요. 2020년 올해 52살이 되신 분인데 참 아쉽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당장 이혼이죠. 남자가 폭력 행사했다 그럼 당장 이혼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고소당하죠. 여자한테. 그리고 해서 이제 이 여자분이 재혼을 했는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 이제 2명의 자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생활하다가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잘못 나가갖고 경찰서를 드나든다고 합니다. 엄마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좀 의리는 있는 편인데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년 경호월 갑술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부모복을 한번 잘 보자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바람나서 가출을 했고 엄마는 장사하느라고 못 키우니까 결국 할머니가 키웠어요. 부모복이 어떻다? 꽝이다. 그럼 여기에서 어머니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어딨다? 없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1개, 2개, 3개. 2개에 넘어서 3개부터 많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없는 것도 부모복이 없는 것이고 많은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개만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금이 뭐예요? 아버지 궁이죠. 갑경충으로 정확하게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말고 십성으로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편관이라고 적혀 있죠. 관이 2개가 있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정확하게 극을 받고 있어요. 갑경충으로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운을 보는 건 좀 복잡하다고 했죠. 갑술일주에서 술토가 뭐예요? 배우자궁인데 사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복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이분을 보면 어때요? 부모복도 없고 배우자복도 없어요.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뭐 그러던 때가 그러면은 언제로 봐야 돼요? 지금 계유대운 지나가지고 갑술대운 33살 계유대운 갑술대운 이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봐야죠. 근데 이 갑술대운은 안 좋습니다. 일주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것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세서부터 52세가 을의대운인데요. 이때는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죠. 겁재운인 을목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극신약한 사주거든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에 또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극신약해요. 이렇게 사주가 극신약하다는 건 뭐예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인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식신상관운이 뭐예요?
오화하고 사화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는데 옆에 술토가 있으니까 인호술 반합이 되잖아요. 결국 월지 포함해서 두 개에다가 술토에서도 화기운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사주는 어때요? 식상운이 강합니다. 그럼 극신 약한 상태에서 식상운이 강하다는 건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이 식상운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이분은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자식운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직접 키우진 않았지만 생활하다가 화상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잘못 나가기 시작했다.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일단 의례대운도 나쁘진 않고요. 병자대운, 정축대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하고 구성이 좋거든요. 이분은 운만 잘 들어오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지금 운도 나쁘진 않아요. 이분은 현재 재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 대한 기대 이런 거, 부모에 대한 기대 이런 건 접고 일단은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부자 소리 좀 들어야겠다. 이런 각오로 돈 버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이분 사주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오행이 치중되어 있고 뭐 충이 발생하고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불리한 건 일단 다 빼고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 사주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돈 버는 쪽으로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친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분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토기운하고 목기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토기운이 몇 개예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나 됩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격 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격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토기운이 잔뜩 있는 사주지 특별격 사주는 아닙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아가씨로 합격 문턱에서 계속 납방한다고 합니다. 합격 문턱이라는 건 뭐예요? 공부를 준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커트라인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 문턱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깝게 떨어졌다거나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부모복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아버지와 오빠랑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오래 사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사주에 목기운이 하나 있고 토기운이 5개나 듭니다. 그러면 6개죠. 토기운이. 그러면 이 토기운이 좋은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을 하죠. 이 재성운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죠. 어머니는 수기운이잖아요. 없잖아요. 어머니 복도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배우자 복은 갑수를 쬐서 술토가 배우자 공인데 진술충으로 깨지죠? 관성운이 배우자를 나타내는데 없어요. 배우자 공은 충을 받아서 깨지고. 그럼 잘 보세요. 부모 복 없죠? 배우자 복 없어요. 이 사주 봤을 때 자식 복은 자식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화기운이잖아요. 화기운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주가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죠. 자식 복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재성운도 많지만 아버지 궁에 뭐가 있어요? 겁재운이 있죠. 이럴 때 아버지 복이 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왜 살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래서 삽니까? 내 가족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 부모 복도 없어. 자식 복도 없어. 배우자 복도 없어. 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 상담을 한다고 치고 이 여자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여자분 자살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사주가 안 좋은 건 맞는데 특징은 뚜렷하다는 얘기죠. 특징이.
그러면 그 특징을 잘 찾아가지고 장점을 말해줘야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분에게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니까 수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실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수기운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금기운은 내 힘을 빼는 나를 극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주에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유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운을 나타내니까 관성운이 결혼 정년기에 남자운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3세 기미대운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대운의 흐름이 낫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같은 거 하면 괜찮죠. 지금 토기운이 다 땅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예요? 다 재성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여자분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지 그 특징을 찾아가지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 11살 때 부모 이혼 후 아빠랑 1년 동안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음주 인사사고로 아빠가 교도소에 3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부모한테 가든가 엄마한테 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부모에게 안 가고 친구 부모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 친구분도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자기 친구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돈이 잘 안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일을 싫어하고 동업하다가 망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32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친구분 아버지 친구분과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3년 있다가 나왔으니까 다시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그 새엄마가 싫어했대요. 그래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혼자 생활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확실한 주거도 없이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있다.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그래 이렇게 이제 사연을 받았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럼 지금 이분이 35살이에요. 사주를 보면 병인년 신묘월 갑술일 계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을 보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주가 어때요? 청가는 병신합, 지지는 임묘진 방합, 합도 있고 오행도 목기운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한 개씩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구성이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릴 때 환경이 이렇게 불우했는데도 잘못 나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지지에 재성운도 깔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수기운도 여기 개수가 하나 있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밑에 깔고 있고 또 월지하고 합도되고 뭐 이러는데 왜 부모 보기 안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아버지하고는 또 되게 친하다 그래요. 아버지하고는 되게 친한데 그 이유를 요 대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살서부터 11살까지면 임진대운이잖아요. 이때 진술충이 발생합니다. 2살서부터 11살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아기에 누구한테 100% 의지를 해요? 부모한테 의지를 하죠.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기 때 지지가 진술충으로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어렸을 때의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12살서부터 21살까지도 사술 원진살이죠.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2살서부터 31살까지 갑오대운은 인오술 화기운이 생성이 돼요. 화기운이라는 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식신상간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니까 식상운이 뭐예요? 일하는 운이죠. 22살서부터 31살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간다면
앞으로는 어때요? 전 희망적이라고 봐요. 32살 을미대운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토기운이 들어오고요. 이 사주가 지금 그렇게 신약한 사주는 아니죠.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 32살서부터 41살까지 을미대운, 병신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적어도 이 30대 대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30대 대운은 좋은 여자도 만나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미토가 여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니까 지금 32세 을미대운에 결혼도 하고 여자도 만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아버지가 잦은 학대를 했다고 해요. 자기 딸내미를 막 학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술집 여자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딸내미 있는데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혼하고 나서 이모하고 삼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대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이모와 삼촌이 뭐 몸이 불편했다던가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이 엄마도 팔자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친정에 가서 자기 이모하고 자기 형제들 생계를 책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이모가 구박을 하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언니가 자기만 위해줬었는데 딸내미가 딱 오니까 싫어했겠죠. 그래서 구박을 당해가지고 급하게 결혼을 했대요. 여자들이 이제 힘들면 빨리 결혼해서 독립하자 이런 생각 가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버지가 중앙성 침범으로 해가지고 중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중앙성 침범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것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성 침범 같은 경우 잘못하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중앙성 침범에서 아버지는 중퇴고 다 죽게 생겼고 보험 처리도 안 되니까 어때요? 딸내미가 수술비로 또 많은 돈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어때요? 부모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참 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막 학대하고 그러던 아버지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아버지 수술비 마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년, 을묘월, 갑술일,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주에 보시면 비경급제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엄마복이 없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1개, 2개, 3개 3개나 됩니다. 많은 건 어떻다고요? 복이 없다고요. 없어도 복이 없는 거고 2개 이상 3개부터 많아도 복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또 어때요? 아버지 궁에 겁재운이 있죠. 간목일간 입장에서 아버지 궁에 겁재운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부모복이 안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분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2살서부터 11살까지 유학이잖아요. 갓난아기 때. 그럼 이때 이혼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목기운이 4개나 되죠.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됩니다. 2살서부터 11살까지 어때요? 천간지지가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당연히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고 이때가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분이 관성운도 없죠. 금기운이 없잖아요. 금기운도 없으니까 이 사주에서 남자 복이 있느냐, 배우자 복이 있느냐 어떻게 봐야 돼요?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배우자 복도.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32살서부터 41살까지 신의 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연을 받았을 때가 그렇고 지금이 2020년이니까 이제 경술대운에 사는 거죠. 경술대운에는 천간이 어때요? 갑경충이 되면서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충을 받으니까 이 대운의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없는 돈 챙겨가지고 억대 대출 받아가지고 아버지 도와준다 뭐 이러니까 집에서 좋아할 리도 없겠죠, 남편이. 그리고 여자가 이제 부모가 다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이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댁 뭐 덕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분이 제가 볼 때는 이 경술대운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여자분한테 그렇게 꼬치꼬치 얼마나 당신이 불행한지 그걸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뭐 부모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비경겁제 강하니까 형제 복도 없고 뭐 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자식 복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식 하나는 건진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요, 일단은 부모하고는 관계를 끊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가 어떻게 됐건 일단 그거는 이제 딱 끊고 내가 가정이 있으니까 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재물 취득에 노력하면 부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보면은요, 재성운이 3개가 있고 여기 식신상간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요, 그리고 이 묘목하고 술토하고 묘술합이 되면서 또 화기운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기운이 이 묘술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된다는 점, 이런 것도 봤을 때 분명히 이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결합을 해서 돈을 벌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치고는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 되는데 신강하면서도 재성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대 장점은 그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가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까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 생각하지 말고, 부모 관계 제가 끊으라고 이렇게 적기는 적었는데 진짜로 끊으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부모 쪽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재물 취득에 노력하면 내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갑술일주 내용을 살펴보고 예제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